과학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과학과 수학의 성향이 잘 맞는 애들이 가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거기 가면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온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는 시 읽는 거 좋아하고 영어 좋아하는데 영어 1등 하는데 수학, 과학 성적 안 나오면 그냥 거의 꼴찌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대 공대를 합격해서 열심히 공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육대기자TV의 간단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부 1호학번이고요. 올 2월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위치한 교육 AI 회사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UC 버클리로 박사과정을 떠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재료공학부 1사학번이고요. 이미 졸업을 했고 저는 직업은 작가로서 그리고 밥벌이는 이제 의료 AI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공대에 대한 인식을 좀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책을 좀 냈어요. 네.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을 냈는데 이걸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진짜 공대에 와서 공대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그냥 삶을 사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딱딱한 기계만 만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네.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뭘 배우는지 뭐 커리큘럼을 봐도 커리큘럼의 용어조차 어렵고 과목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로 선택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공대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알려주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흔히 이제 우리가 요즘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은 잘해도 이제 의대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공대에 와서 본인의 이제 가치관과 인생관에 맞게끔 되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를 조금 일단은 이런 꿈을 꾸려면 서울대 공대에 들어갈 만한 공부, 학업량이 좀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친구가 어떻게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는지 그 합격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안건 씨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찍부터 좀 과학고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 뭐 공학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이 확고했었나 봐요. 저는 사실 뭐 서울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그냥 없었어요. 물리가 좋아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물리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형이 있었어요. 동네 형이 있는데 저랑 그냥 맨날 같이 놀던 형인데 그 형이 과학고를 준비한대요. 좋은 형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윤식이 형 고마워. 한 초등학교 뭐 6학년이었나? 뭐 그러니까 그때는 뭐 과학고를 준비한다 막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 형이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저런 게 있네 라고 처음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강원과학고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조금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었나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바둑을 뒀었어요. 아니 바둑이 사고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나요? 학습적인 면에서? 글쎄요. 저는 사실 뭐 바둑이 공부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바둑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지키면 된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쵸. 근데 바둑을 왜 계속 안 했어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바둑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바둑의 세계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예선 탈락의 고배를 이제 마셨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부모님도 그냥 뭐 이제 그 정도 바둑했으면 뭐 공부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둑 대회랑 뭐 과학영재원 시험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일정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과학영재원 시험 뭐 이쪽을 이제 선택하면서 바둑이라는 건 조금 멀어지게 됐죠.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거, 과학고 준비를 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과학이라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그냥 뭐 과학동화, 과학소년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게 재밌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저 스스로 과학고라는 확고한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진지하게 한 거는 중학교 2학년 초?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뭔가 막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서 아, 물리를 잘하면 나중에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물리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고 수학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자연 현상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수학을 모르면 더 이상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예. 아, 그러면 정말 물리를 잘하려면 수학적 요소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예, 정말 많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영재고 준비를 했어요. 과학고 영재고 준비했어요. 했고 좀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보통 영재고를 하게 되면 1차 때 시험을 보고 2차 때 캠프라는 면접을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캠프를 갔었는데 캠프 때 막상 가서 이제 그 영재고 선배님들이나 안 그러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보니까 그때 되게 좀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럼 왜 어떤 점에서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은데 수학이랑 물리만 저렇게 하다 보면 나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느낌을 캠프 첫날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여기도 서울고등학교가 굉장히 8학군에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신 경쟁이 맞아요. 특히.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안 좋은 이제 공부 습관이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를 했어요. 수학 관련된 그런 과목 있잖아요. 수학, 물리, 뭐 과학, 수학 과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잘 나왔지. 나머지 국어, 영어는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했거든요. 사회, 뭐 국사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도 되게 충격적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반에서 13등인가 10몇 등을 했어요. 제가 영재고 정말... 준비했던 친구가.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반에서 1등 하는 이제 친구들을 되게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다 받아 적고 교과서 되게 많이 외우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내신을 되게 잘 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잡으려면 경쟁이 치열한 학교니까 굉장히 노력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약간 정말 암울했던 고등학교 3년이었고요. 저에게는. 네. 근데 어떻게 좀 바꾸려고 노력했었냐면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최대한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한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거는 제가 실수를 안 하거든요. 전형적인 얘기일 거지만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은 얼마만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것들을 실수를 안 하는가가 결국에는 최상위권을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신에서 조금 점수가 오르니 공부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죠. 그게 이어졌나요? 컸던 것 같아요.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그 과도기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올라가면서 내신이 정말 그때부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다른 친구들만큼 했나요? 어땠어요? 사교육은 어느 정도 활용했어요? 물리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뭐 과학고나 이런 게 있다 해서 보내줘 해가지고 제가 학원 가서 카드로 제가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원 다니고 물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학원도 보내줘 해서 수학도 다니고 그렇게 제 의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공대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들이 월등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결국엔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과학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1, 2학년 때 했던 공부를 과학고 때 이미 끝내고 오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되면 그 갭이 없어져요. 서로 간에 갭이 없어져요. 1, 2학년 때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결국에는 어떤 학생들이 되게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는 가를 놓고 봤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학점을 잘 받고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건 학생의 과학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얘기가 아까 과학고를 가는 게 공대에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학고에서 서울대를 간 애들은 보통 좋아요. 보통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과학고의 되게 힘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고에 가면 전교생이 뭐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걔네들이 다 전교 1등 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럼 누군가는 꼴찌를 해요. 그래서 과학고에 가서 서울대를 간 애들은 되게 과학고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좋은 거 정말 많아요. 저도 과학고 너무 좋아했고요. 근데 과학고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애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게 베스트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100명으로 따졌을 때 베스트로 원하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저는 뭐 원하는 대학보다는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과학과 수학의 성향이 잘 맞는 애들이 가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냥 공부를 잘해서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학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데 중학교 때 똑똑해서 주변에서 너 그럼 과학고를 가라. 그래서 갔는데 자기는 시 읽는 거 좋아하고 영어 좋아하는데 영어 1등 하는데 수학, 과학 성적 안 나오면 그냥 거의 꼴찌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과학고를 가는 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요. 나는 진짜 물리는 그냥 뭐 해도 너무 재밌다. 그러면 과학고를 가면 너무 잘 맞고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저랑 하루 그 수업 끝날 때까지 그 문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 너무 좋았죠. 뭐 내가 공부하는 거를 완벽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의 기저에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니까. 네, 저도 기형적인 성적이었거든요. 저는 뭐 영어, 국사, 국어 이런 건 6등급, 5등급 막 이랬고 뭐 물리, 수학, 화학, 지구과학 뭐 이런 과목들은 그래도 최상위권에 들었어요. 물리는 1등이었는데도 물리만 계속 공부했어요. 이게 일반고에서는 사실 적용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안건 씨가 베스트 사례 말고는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친구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뭐 버티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과학고를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과학 중에서도 물리를 더 네. 강조를 했는데 많은 부모님이 그거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수학과 물리 어떻게 잘하냐? 어떻게 노력을 하면 이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얻나? 수학과학을 잘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오래 하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일주일, 2주일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2주 고민했다가 안 되면 접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보기도 하고 그 과정을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요. 사실 이게 선례가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럼 보고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독서실 옆에 전교 1등이 한번 이렇게 자리를 아 왜 이렇게 은인이 많아요? 앉은 아까 적이 그 있었어요. 도형은 쟤는 대체 왜 전교 1등일까? 걔는 뭐 학원 사교육도 아무것도 안 받았고 아예 전무하고 정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온 아이거든요. 근데 걔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발견한 게 걔는 잠을 안 자요. 독서실에서. 단 한 번도 조는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공부 시간에.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한 거죠. 일단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걔가 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단원별로 이렇게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같이 뛰는 리그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등을 따라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복기예요, 복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다. 그럼 시험을 봤으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가 나올 때 뭐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거나 뭐는 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복기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때 대학 수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물리를 깊게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대학 수학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적분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공부했던 게 제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네. 근데 선행의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어려운 거를 뭔가 어린 시절에 해보고 당연히 이해는 안 됐겠죠.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거를 이해해보고자 막 고군부터 해보고 어떻게든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실현의 시간이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뜻깊은 시간인 거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드 트레이닝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힘들었던 기억이 아니라요. 선행을 강제로 하진 않았어요. 선행을 강제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예.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물리 과학고 물리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자 여러분 오늘은 미분을 배울 거예요 하고 미분을 다 배워요. 1시간 동안. 정말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적분을 배울게요. 그리고 적분을 다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 미적분을 다 써가면서 물리를 배워요. 과학고 물리 시간에. 이게 제가 경험한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선행했을 거를 전제로 하시는 거네요. 학교 선생님이. 글쎄요, 뭐 전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적분이 뭔지 모르고 물리를 배우면 당연히 재미가 없죠. 뭐 물리라는 것이 사실 세상의 어떤 현상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해하니까 재밌는 건데 내가 그 도구를 모르면 뭐 이거 암만 해봤자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행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실제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학원 강의도 되게 많이 해봤고 과외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학원을 가지 공부를 안 해요. 학원에 가서 막 엄청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똑똑하시니까 막 다 풀려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와요. 저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 사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 스케줄이 진짜 말도 안 돼가지고 습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물리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숙제를 하나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안 해오냐 라고 봤더니 정말 수업이 5시에 끝나면 10시까지 다 수업이 있고, 방학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다 그냥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1대1 이상.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은 내가 그냥 이렇게 책을 보고 이거를 혼자 푸는 그 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를 짓고 싶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뭐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텍쥐베리가 말한 거는 배를 짓고 싶으면 가장 먼저 광활한 바다를 보여줘라. 넓은 바다를 보고 가슴이 뛰고 내가 왜 저걸 정말 꼭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정말 공대에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또 학부모님이라면 학생들에게 그런 걸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자 TV